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저희 비하인드가요, 매주 특급 게스트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분이 비하인드에 오신다고 저희 중계 예고가 참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 우리 비하인드를 꾸며줄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철 해설위원, 김민환 PD, 정세영 기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는 차우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 하나 해주세요.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비하인드를 차우찬 선수가 찾아주셨는데요. 작년에 은퇴하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셨는데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작년 시즌으로 마지막 은퇴를 하고 또 올 시즌 초에 미국 연수를 짧게 다녀왔고요. 지금은 집에서 아이도 보고 있고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유튜브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좋아요, 구독 다 눌러야죠. 누르셨나요? 네, 오늘 누를게요. 혹시 차우찬 선수는 저희 비하인드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 조기현 위원장님 나오신 것도 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쇼츠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패널들 좋다. 인기 스타들 다 나오네. 좋죠. 네. 근데 위원님은 첫 회 저희 같이 해주시고 네. 거의 2달 반 만에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국에서 이제 비하인드 팬께서 아니 정민철 위원님은 한 번 나오고 왜 한 번도 안 나오시냐고 불만을 막 터뜨렸는데 그때 첫 출연하고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저는 나오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이제 배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나온 만큼 특히 이제 저는 차우찬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같은 선수지만 그라운드에서 보면 굉장히 밝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와. 그런 후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오늘 저희 비하인드 3분 패널 중에서 네. 그래도 이분은 믿고 갈 수 있겠다 하고 좀 편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기 정민철 위원님. 네. 어... 역시 오고 가는 덕담. 우리 또 회장님과는 또 혹시 친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2011년하고 12년 삼성이 이제 첫 통합 왕조를 만들기 시작했을 시점에 담당 기자였어요. SK를 하면서 삼성도 하면서 그때 이제 담당 기자로 인연을 맺어서 인터뷰도 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오늘 기점으로 차우찬 선수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두 분 더 친해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김민환 PD님이 고향이 대구시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우찬 선수 좋아하셨나요? 그 당시 삼성 왕조 시절 야구를 보던 대구 사람이면 차우찬 선수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죠. 2000년대 중후반에는 조원 수박차라고 삼성 팬들이 약간 애증에 누구? 조원 수박차라고 조원 수박차? 조형근, 아. 최원재, 김상수, 박성훈, 차우찬 이 5선수를 묶어서 찐팬이네, 찐팬이야. 그런데 거기서 차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네. 이 선수들이 약간 젊고 가능성은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터지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경기 한 5점 차 이상의 등판하는 그래서 막 볼넷도 많이 주고 막 그래서 삼성 팬들이 약간 애증의 이름이었는데 이 5명 중에 유일하게 삼성이 오래 남아서 이제 업적을 세우신 분이 차우찬 선수였고 또 2010년대 들어와서 삼성 왕조 시절에는 삼성 팬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선수가 또 차우찬 선수였죠. 왜냐하면 당시 삼성 투수진이 워낙 짱짱해서 사실 차우찬 선수였으면 당시 국내 어느 팀을 가도 1선발을 맡을 수 있는 실력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삼성 팀 사정상 선발 갔다 불펜 갔다 굳은 일을 많이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기아 팬들이 윤성민 선수에게 가지는 그런 감정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삼성 팬들이 항상 고마워했던 선수가 차우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삼성 팬이신 거죠, 지금도?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알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언급 안 했는데. 네, 차우찬 선수 떠난 이후로 그렇게 하면 방송이 재미없어요. 진짜요? 물어봐야죠. 지금은 삼성 팬이 아니다. 네, 차우찬 선수가 떠나면서 함께 그럼 LG신 거예요? 은퇴하신 이후로 LG가 지금 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역시 PD는. 네, 저희가 차우찬 선수의 출연을 기대하면서 SNS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차우찬 선수에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우찬 선수는 푸른피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빨간 피입니다. 네, 요즘 눈여겨보는 선수나 미래가 좀 기대되는 선수 후배가 있으신가요? LG에서 재활할 때 같이 있었던 후배인데 지금 LG 트윈스 손주영 선수. 네. 지금 엄청 잘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좀 잘할 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선수 성격 어때요? 정말 조용하지 않아요? 네, 차분하고 네. 또 묵묵히 그냥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주영 선수 이미지와 차우찬 선수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어떤 점이? 굉장히 성실하고 한 번 맡긴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뭐 차분함 그런 게 좀 보여요.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네,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급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투수 코치 제의가 삼성과 LG에서 동시에 야, 들어온다면 이거 궁금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삼성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LG가 싫다? 그러니까 LG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제가 갈 필요가 없겠다. 삼성도 잘하잖아요. 지금. 네, 잘하고 있죠. 근데 삼성 어차피 순위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푸른피 다시 질문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빨간 피입니다. 빨간 피.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차우찬 선수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 비하인드 이슈에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차우찬의 인생 경기입니다. 네, 저희가 차우찬 선수에게 사전에 3경기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들어보기 전에 세 분 패널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차우찬 하면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2018년 10월 6일 이 LG와 두산의 마지막 막대결 경기. 저뿐만 아니라 차우찬 선수를 아는 기자들도 아마 이 경기를 다 뽑을 것 같은데 당시 LG가요. 0승 15패. 그에 한 번도 못 이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었고요. 만약 이날 경기에서도 지면 LG가 1982년 3위가 이제 두산에 그때도 전패를 당했었는데 36년 만에 이 불명예 기록을 앞두고 있었는데 차우찬 선수가 완투승을 따냅니다. 134개의 공을 던졌고요. 저는 이날 경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장면이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만루였는데 김지호 선수가 대타를 하는데 삼진을 잡았어요. 근데 차우찬 선수가 엄청 기뻐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담담하게 나 내 할 일 했어. 또 끝나고 나서 내 손으로 경기 끝내고 싶었다. 딱 다부진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 담담한 표정은 지금 이 표정입니다. 사실은 이미 연패가 너무 길게 가고 있었고 그 1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지만 창피함. 네, 창피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1승이 좀 좋아하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특정 경기는 아닌데 2015년 프리미어 12의 차우찬 선수 활약이 굉장히 기억에 나거든요. 5경기에 나와서 구원으로 나와서 짧게 던질 때는 짧게, 길게 갈 때는 길게 가면서 0점대 평균 전책점 기록했고 우리가 국제 대회 하면 그 국제 대회마다 상징적인 투수들이 있잖아요. 2006 WBC 때 박찬호, 2008 베이징 때 류현진. 저는 2015 프리미어 12의 차우찬 이 그쪽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우찬 선수가 이 1+1 카드로 유정일 감독이 참 많이 썼고 또 국제대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경기들 중에 차우찬 선수가 뽑은 경기도 포함이 돼 있을지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차우찬 선수가 뽑은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2010년도 최종전 선발이었는데요. 그 경기로 인해서 데뷔 첫 10승도 달성을 하고 또 첫 타이틀도 따게 됐고요. 데뷔 이후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해라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첫 타이틀이 승류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8할 3푼 3리예요. 야. 와, 근데 이 정도면 승리 요정 아닌가요? 그 대체 불가한 선수죠. 사실 8할 이상 승률이면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은 매우 높고 저도 사실 승률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록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나가면 거의 이긴다는 얘기니까 그 팀메이트 팬분들 뭐 모두 아마 차우찬 선수 등판을 기다렸겠고 또 기다린 만큼 결과를 만들어냈겠고 프로 선수로서 그거만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2010년에 승류랑 하시면서 조원 수박차에서 포텐셜이 완전 터진 해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삼성 팬이 이제 차기 1선발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잘하셨는데 선발 갔다 불펜 갔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은퇴하셨으니까
솔직히 유중일 감독이 사실 차우찬 선수를 키워준 은인이시기도 하지만 그때는 좀 원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투수는 누구나 풀타임 안정적인 선발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외인 선발 2명이 그 당시 뭐 배영수 선배, 장원삼 선배, 윤성환 선배 세 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선발은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6선발 내지 또 아닐 때는 롱리리프 가고 뭐팀 사정상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원망스럽거나 하진 않았고 뭐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저희는 차우찬 선수의 인생 경기 두 번째 경기 한번 들어볼까요? 2011년도 한국 시리즈 5차전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첫 우승이자 그리고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였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가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이 경기가요, SK랑 맞대결이었어요. 당시 SK 담당 기자셨잖아요. 이때 좀 기억이 저는 나시죠? 삼성도 담당이어서 예, 이두 팀을 동시에 응원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때 한국 시리즈를 좀 떠올려 보면 1차전 승리 투수가 차우찬 선수였습니다. 지금 5차전 같은 경우에도 2회 그때 1사 만루 기회에서 삼진 2개로 이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끝나고 나서 그 MVP 투표를 기자단에서 하는데 오승환 선수가 그 시리즈에서 3세 2분 평균 자책점 0이었고 차우찬 선수가 선발 투수로 2승을 따냈단 말이에요. 어디에 준하승 1승. 그러니까 2승을 따냈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표가 갈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오승환 선수가 MVP를 차지를 했고 저는 그때 차우찬 선수가 18표 나왔거든요. 저는 차우찬 선수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지분이 있으시다. 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투표했다. 근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선발 투수로 나가서 7이닝 무실점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정말 대단한 거고 잘 던지는 투수들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경험은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또 다른 레전드 정민철 의원님도 이 네.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실 시리즈에 간다는 것도 흔한 건 아니고 또 차우찬 선수는 그냥 거기 로스터만 포함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첫 경기를 또 잡아냈잖아요. 이 잘하던 선수가 타이밍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로 등극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차우찬 선수가 뽑은 대망의 인생 경기 그 세 번째 경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LG 시절에 아무래도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2018년도에 연패 중에 최종전에서 완투승으로 연패를 끊었던 LG 아까 그 두산. 경기. 네. 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LG에 가서 내가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완투승 얘기. 그래도 그 한 경기는 다행히 잘 막아서 추억으로 남아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한 팀을 상대로 연패가 이렇게 길어지면 기분이 굉장히 좀 다운될 수 있고 선수들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초반에 연패할 때는 다음 경기 때 이기자. 또 지면 다음 경기에 그쵸. 이기자. 네. 초반에는. 이러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가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일단 라카룸이 너무 조용했고 모두 말하지 않아도 긴장감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 연패에 저도 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투 생각까지 그때도 하고 이제 등판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장난으로 오늘 경기는 내가 다 던질 테니까 쉬라고는 했었는데 하셨네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래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았어요. 내뱉었는데 다행히도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완투승이 아니었잖아요. 투구수가 134개였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134개 던지고 괜찮으셨나요, 그때? 사실 근데 9회 투아웃까지만 해도 투구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볼넷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어느새 뭐 1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경기였고 그 당시 그 분위기에서는 내려갈 수도 없고 벤치에서도 교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유중일 감독님 원망 안 하셨...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네. 유종일 감독이 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뒤통수를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손길이 좀 따뜻했습니다. 이제 차우찬 선수의 인생 경기 저희가 3경기만 꼽기 참 어려울 정도로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출연 때 2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달빛 이글스네요.
이제 김경문 감독과 새 출발한 한화 그 시작이 정말 화려했는데요. 이 경기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이 네. 자리에 계시는 한화의 레전드이시자 전 단장 출신이신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김경문 감독의 부임 일주일은 사실 양면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신나게 3연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패였다가 좀 업다운이 좀 있는 그런 일주일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시즌 중간에 대행 체제가 아닌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에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약간 냉정한 관점으로 봤을 땐 좌타공인 최고의 감독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 빌드업이니 뭐 이런 건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요. 진정한 시험 때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시선도 평소와는 좀 달라요. 올 시즌은 무조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냉혹한 잔여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정세영 기자님께서 네. 김경문 감독은 선수들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오래 했잖아요. 네. 한화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내부나 선수들 반응을 좀 들어보면 유해졌다. 오. 달라졌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지금 현재 한화의 색깔을 입히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제 도루 부분입니다. 뛰는 야구 하나가 그간에 좀 안 됐는데 유력골 선수를 1번에 넣고 또 이원석 선수를 콜업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김경문 감독 스타일은 느슨함을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경기에 좀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하나가 달라진 포인트다. 선수 기용, 투수 교체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맞아떨어지면서 역시 명장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귀하신 그 3연전 현장 중계를 갔었는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감독이 게임 내에서 뭔가 신묘한 수를 둬서 경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 야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선수단 분위기나 동기부여를 결정하는 사람이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현장에서 중계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내는 소리의 데시벨이 달라졌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는 노련한 명장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우찬 선수도 대표팀 인연이 있으시죠? 네, 저도 2번의 대표팀에서 감독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정말로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휘어잡는 네, 감독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선수들이 알아서 좀 똘똘 뭉치게 되는 네, 하나도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단합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이제 감독님과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제 에피소드라고 하긴 쉽지 않은데 양은지 선수하고 김현수 선수가 이제 두산 어린 시절부터 감독님과 같이 했었잖아요. 그 대표팀을 같이 갔는데 이 친구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조금 감독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같이 하신 게 이제 도쿄올림픽이었을 텐데 그때는 뽑힐 때부터 뭐 차우찬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말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을 다녀와서는 크게 활약을 못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실 것 같으신데 어떠신가요?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아쉽지 않고요. 몸 상태가 그냥 거기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다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플 수도 있었는데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픈 걸 보니까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질문을 아무리 해도 차우찬 선수는 핑계대지 않는 선수예요. 뚫리지 않는 방패 같아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그 성격 때문에 모든 감독들이 사랑했어요. 네, 그 책임감이 있고. 핑계대지 않잖아요. 절대로. 진짜. 네. 잘했지? 그런데 저희가 좀 차우찬 선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조사해봤는데 시즌 전에 5강 예측을 하셨던데 근데 그 5강에 한화를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김경문 감독의 한화, 이 한화는 5강 가능할까요, 이제?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받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모든 팀이 5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이 순위를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에이스의 이 성격이 나옵니다. 오늘.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쭉 보니까 LG, KT, 두산, SSG, 근데 롯데요? 사실 롯데는 작년에 잠깐 있었지만 선수단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전력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부임하시면서 조금 거기에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선수들이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질문이 좀 공격적이죠. 오늘 첫 출연이에요. 첫 출연. 맞아. 혹시 이제 막 땀나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끊고 갈게요. 아이, 그러면요. 위원님 또 작두민철이라고 이제 불리시잖아요. 그 시작이 지난해 한화가 4할 3푼은 간다라는 예측이었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반드시 한화가 5강 간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혹시 이 부분 좀 뭐 수정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하나는 5강 가는 거는 뭐 여전히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투수 관점에서 보면 공격 라인업이 굉장히 강해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제 관건은 김범수, 박상원 그 구간이에요. 주연상까지 가는 그 구간. 김경문 감독이 첫 부임했을 때 저랑 이제 독대를 하면서 그 부분도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5강 가야 되는 전력이면 분명합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G,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네, LG를 뽑아주신 차우찬 선수를 포함해서 저희 비하인드의 많은 패널분들도요.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LG와 기아를 많이 뽑아주셨는데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LG와 삼성, 친정팀들이 모두 지금 순항을 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좀 뿌듯하시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LG를 제가 또 올 시즌 페넌트레이스 우승 후보로 뽑았는데 다행히 또 잘 가고 있어서 네, 기분 좋고요. 또 삼성은 홈개막전에서 제가 시구를 해가지고 조금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 좀 부진했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기분 좋습니다. 지금 LG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면서 드디어 1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어떤 점들이 잘 되고 있을까요? 저는 특정 선수를 하자면 김대현 선수가 그동안 팀에 도움이 못 됐다가 올 시즌 유틸리티 옵션으로 잘 활약을 해준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연경혁 감독의 그 두 외국인 선수에 대한 피드백이 각성을 하는 작용을 하지 않았나. 공교롭게 차명석 단장이 미국에 떠난 상황에 그러니까요, 이 갑자기. 두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차우찬 선수가 꼽은 손주영이라는 선발이 5번째에서 그렇게 잘한다? 그럼 강팀에 갖춰야 될 조건을 딱 갖춘 거죠. 오. 네. 저는 타선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올 시즌에도 압도적으로 볼넷이 가장 많은 팀이 LG거든요, 타선에서. 리그에서 삼진보다 볼넷이 더 많은 선수가 딱 8명인데 그중 3명이 LG 소속이에요. 홍창기, 문성주, 신민재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은 타격은 다 기복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LG는 항상 큰 기복 없이 꾸준히 점수를 내는 팀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어쨌든 출루가 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니까 특히 그중에서 그 눈야구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홍창기, 문성주 두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1, 2번으로 나오는데 지금 리그 출루율 1, 2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눈으로 하는 야구, 볼넷을 많이 얻는 야구가 LG 상승세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진했던 이 외국인 듀오가 살아난 것도 확실히 이런 상황에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단장님이 출국을 하시니까 부진했던 이 외국인 듀오가 갑자기 살아났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명석 단장과 영혁 감독의 그 스킬을 보고 나도 단장 시절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행기표 끊고 그냥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팩트는 아니겠지만 공교롭게 잘 맞아 떨어진 것마저도 사실 팀이 잘 흘러가는 뭐 기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그때 제가 취재 현장에 있었거든요. 인천에 있었는데 차명석 단장님은 좀 조용히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연경혁 감독이 이제 여기서 저희끼리 기자끼리 하는 말로 공포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선수들에게 이제 각성하라, 이겨라, 이겨내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게 지금 통해서 이 두 선수들이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일단 차명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4일 밤에 이제 복귀를 하셨습니다. 국내에 귀국을 했는데 영경 감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5일날 잠시 키움전을 앞두고 이제 외국인 투수 이야기는 그만해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수를 교체하지 않느냐.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7월 말에 풀리는 한 3, 4명의 선수가 좀 있다고 그렇죠. 해요. 요 선수들을 여전히 LG는 지켜보고 있고요. 7월
말까지 이 엔스, 켈리 두 선수의 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차우찬 선수가 두 선수 중에 켈리 선수랑은 이제 또 같이 뛰었던 사이잖아요. 네. 작년부터 부진한 경기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워졌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큰 문제는 없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장기간 뛰고 있고 또 누적된 이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에 쌓인 피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무뎌진 느낌? 하지만 뭐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사실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또 궁금해서 삼성은 올 시즌 어떨 것 같다고 보세요? 자꾸 순위 빼가지고 이게 참 곤란한데 이게 참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박수영 아나운서가 네. 마음 단단히 먹고 그러니까요. 나오셨네요. 아,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막 하세요. 지금. 되게 강해지셨네요. 강해졌어요. 정말. 네, 지금 1위부터 3위까지 선두권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요. LG가 이번 주에도 이런 기세를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비하인드가 뽑은 주간 MVP, BVP입니다. 이번 주를 장식할 주인공 선수들 먼저 만나보시죠. 정민철 의원님은요, 한화의 황영목 선수를, 차우찬 선수는 양현종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양의지 선수를, 김민환 PD님은 최재훈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네, 먼저 우리 위원님의 픽은요, 한국의 무기 배츠 네. 황영목 선수를 네. 뽑아주셨네요.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김경문 감독은 주력이 좋은 선수를 이제 중용을 하고 싶어 해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선수가 나타났고, 황영목 선수가 리드오프로 딱 나가면서 연승을 바로 또 했단 말이죠. 글쎄요, 이제 마인드는 뭐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굉장히 절실한 선수, 정평이 나 있고, 저는 기술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일단 인플레이 타구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삼진율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오프 혹은 톱 타자로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선수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타 선수들이 자극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차우찬 선수는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 선수를 골라주셨어요. 네, 뭐 얼마 전에 사실 위원님의 통산 이닝도 아, 맞아요. 맞아요. 넘어섰고 또 2000탈삼진을 또 해냈잖아요.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몸 관리라든지 그리고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네. 저는 사실 김민환 PD님의 픽이 제일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김민환 PD님께서 저점에서 주목해준 선수들은 다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최재훈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르죠. 최재훈 선수는 이미 뭐 KBO 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베테랑 포수기 때문에 일단 김경문 감독이 복귀한 데뷔 3연전을 수입을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가 최재훈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최재훈 선수가 3루에 있는 주자를 견제로 잡아낸 플레이가 있었어요. 그 플레이 이후로 KT 분위기가 확 넘어갔고 그렇게 3연전 내내 쭉 갔던 거였는데 수비적으로 저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주중 4경기에서만 안타를 7개 쳤으니까요. 대단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최재훈 선수가 공격력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에 와서 한 시즌 빼고는 전부 다 출루율이 3할 8푼이 넘었거든요. 리그 최정상급 출루율을 가지고 있고 올 시즌은 출루율이 4할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수가 진짜 뭐 양의지급 포수가 아닌 이상 이런 공격력을 갖춘 포수가 리그에 전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재훈 선수가 좀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재훈 선수가 하나에서 FA 계약을 할 때 5년 54억인가 계약을 했을 때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 선수가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영가 계약이다. 그리고 정민철 위원님께서 하나 단장에 있으실 때 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완전히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추가돼야 될 게 저는 최재훈 선수 FA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찬현 패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분석이라든지 뭐 박찬현 어떤 PD는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그러니까 박찬현 PD는 사실 여기 출연은 하지만 생각은 뭐 올림픽이나 북중미 축구에 가 있었고 역시 저는 야구 야구 전문 PD입니다. PD입니다. 예, 역시. 아, 네, 그러면 위원님은요. 네. 그때 단장 시절에 어떤 점들을 좀 높이 보셨었어요? 사실 포수 자원이 그게 착각이에요. 많은 것 같아도 직접 쓸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은 게 바로 포수 자원인데 최재훈 포수는 여러 양질의 기록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54라는 숫자 때문에 사실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게 5년으로 확장을 하면 연간 10억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뭐 구단도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반대로 그 결정을 해준 최재훈 선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역시 박세현 PD랑 전혀 다르네요. 맞습니다. 우리 승부 예측에서는 정반골이라고 불리지만 선수를 보는 눈은 또 누구보다 예리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이번 주 BVP 후보로 노시환 선수를 뽑으면서 이제 달 감독님께 첫 홈런을 선물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번 주 노시환 선수가 홈런을 빵 때려냈잖아요. 두 번째 경기에서 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역시 나다. 포장해서 이거라도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코너에서는 지금 회장님의 픽을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양의지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일단 기세와 상징성. 일단 양의지 선수가 지난 토요일 경기까지 무시무시한 방망이 솜씨를 과시했는데 결승타가 2개였거든요. 6월 6일, 6월 8일. 이런 기세가 이어질 것 같고 양의지 선수가 이 타격을 하고 나서 화내는 장면이 한번 화면에 잡혀서 이게 좀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앞선 주자 이제 전민재 선수가 앞선 NC와의 3연전 때 좀 방어적인 주루 플레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화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이 양의지 선수가 전민재 선수를 불러서 자기가 생각하는 두산의 야구는 앞만 보고 두려움 없이 질주하는 야구다. 너 자신 있게 이렇게 해라.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 두산의 이 상징적인 선수는 저는 양의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의지 선수를 이렇게 한번 픽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요. 회장님의 예측이 BVP에서 통할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얼른 이번 주가 기대되는 선수들도 뽑아볼게요. 제일 먼저 이번엔 기자님부터 뽑아주세요. 저는 황영목 선수. 황영목 선수. 네, 좀 잘했으면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이런 선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기회를 잘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동기부여를 잘 줍니다. 그래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우찬 선수는 어떤 선수를 꼽으시겠어요? 이번에 또 선발로 돌아오는 손주영 선수 한 번 더 일편단심. 진짜? 믿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손주영 선수를 눈여겨봤기 때문에 훨씬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픽을 하겠습니다. 정민철 의원님 픽도 들어볼까요? 이번 주 두산과 하나 매치업이잖아요. 근데 날짜상 보니까 이 2차전에 브랜든과 류현진이 붙더라고요. 저는 주구장창 류현진인데 왜냐면 부침이 있다가 비로소 최근에 류현진 선수 다운 피칭을 하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화의 5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 이번 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잘할 것 같은 선수라기보다는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시라카와 선수랑 알드레드 선수. 지금 대체 지금 외국인 선수 때문에 LG도 그렇고 관점이 달라. 예상치 못한 외국인 투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약간 애매한 선수들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한 두 구단이 이제 기아랑 SSG였는데 두 선수 다 지난주에 좀 심하게 털렸습니다. 그래서 좀 완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사실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다른 구단들이 교체회의를 선정하는데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멋지게 비상 중인 아기 독수리 한화의 황준서 선수입니다. 안녕, 나는 하나이글스 투수 황준서야. 선배님들하고 형들이 너무 잘 챙겨줘서 적응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은 데뷔 첫 승하고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좀 힘들었던 순간은 어제가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생각보다 5일턴이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체력을 많이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 그냥 쉴 때는 누워있고 잠자는 게 내 취미이기 때문에 잘 자고 있어. 제일 잘해주는 선배를 꼽자면 뭐 기중이 형, 동주 형 이렇게 다 잘해주는데 그래도 현진 선배님이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어떤 이야기를 밥도 많이 먹으라고 잘 챙겨주시고 맨날 밥 많이 사주셔서 잘 따라다니고 있어. 조금씩 살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현진 선배님만큼은 못 먹는 것 같아. 리틀 김광현, 리틀 몬스터 대 더 마음에 드는 수식어.
당연히 리틀 몬스터가 마음에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최재훈 선수한테 이제 맴매 맞은 장면이 엄청 화제가 됐는데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잖아요. 일단 분위기 엄청 좋고 어제도 내가 힘들었을 때 감독님께서 좋은 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 어제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떤 얘기 건네주셨는지. 감독님 왔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라고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도 감독님 첫 시합인데 내가 또 나가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 팬들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실감한 순간이 있다면. 마운드에서 던지고 내려올 때 내 이름 세 글자를 크게 불러줄 때가 제일 크게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일단 신인왕 생각은 전혀 없고 뭐 태견이 미르 이렇게 다 잘하고 있어서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다 같이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내 이름 또 크게 불러주면은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할게. 화재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한 선수 이렇게 두 선수를 1대1로 매치시키는데요.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4명의 선수를 다뤄볼까 합니다. 류현진, 선동열, 박찬호, 그리고 오승환 선수인데요. 어떤 조합일까요? 차우찬 선수는 이 조합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사실 제가 개인 채널에서 추강 대업을 이렇게 좀 4분을 뽑아가지고 투수편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리스트를 들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 들어갔지라고 납득이 되지만 이제 KBO의 레전드 투수 두 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차우찬 선수랑 정민철 의원님이 왜 안 들어갔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의원님? 하여튼 이 방송에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선수 보는 눈이 누구보다 뛰어나신 우리 PD님. 이 리스트에 빠져서 아쉬운 선수는 없으실까요? 일단 정민철. 박찬현하고 달라. 달라요. 관점이 달라. 그리고 또 뽑자면 전 구대성 선수. 왜냐하면 저는 저희 해설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그때 야구를 잘하셨던 해설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 시대 톱을 구대성 선수로 뽑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네 선수의 활약은 회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각각의 이런 특징과 활약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저희 업적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2020년에는 리그 최고의 자원투수에게 주는 와렌스판상을 또 받았고요.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0.78의 평균 자책점. 역대 한 시즌 최저 평균 자책점인데 규정 이닝을 채우고 이 0점대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 시력이 아니죠. 시력이 아니라 평균 자책점. 거의 뭐 대학생 때 이 학점 안 좋을 때 이런 비교를 하고 했었는데 이 0점대 평균 자책점을 3번이나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아시아 최다 메이저리그 승수를 갖고 있고 124승을 갖고 있고요. 오승환 선수는 뭐 리빙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데 600세이브까지 지금 느낌이면 이 분위기면 달성할 것 같은데 역대 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게 2번밖에 나오지 않은 마리아노 리베라, 트레버 호프만 이 2명밖에 달성하지 못한 600세이브에 도전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진짜 리빙 레전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수 다 정말 기록적으로나 뭘로나 대단한 선수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팬들은 또 시청자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차우찬 선수가 이 류선바고 이걸 만들 때 순위도 매기셨죠? 사실 류선마고 이게 순위입니다. 류선마고가 아니 사실 이게 의미를 어디에 두냐 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술적 부분, 완성도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순위를 매겼는데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정말 모든 구종을 다 잘 던지고 완벽한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9위면 9위, 제구, 경기 운영 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선동열 감독님을 두 번째로 놓은 이유는 네. 물론 대단하시지만 직구 슬라이더 약간 투피치 개념이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단순한 이유. 네, 그리고 박찬호 선배님은 두 선수보다 좀 들쭉날쭉함.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제구가 네. 커맨드가 나중에 좋아진 유형이죠.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뒀고요. 오승환 선배는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맨 뒤에 뒀습니다. 그럼 그 다른 의견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선박 오류. 선박 오류. 네, 딱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연차순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근데 이 후배들이 이렇게 활동하려면 어떤 그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동열 감독님은 그 뭐 표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후배들이 교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피칭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 네. 저는 썬류박오. 선류 박오. 네. 오 비슷하네요. 야구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80년대에 이 선동열 선수의 모습을 못 봐서 그렇다.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이면 맞아. 이거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유행하는 스위퍼 있잖아요. 네. 옆으로 확 휘는 네. 거. 예전에 선동열 감독님 던졌어요. 그 예전에. 네. 그 당시에는 슬라이더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스위퍼예요. 홈플레이트 다 쓸고 지나갔거든요.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고 계시죠, 감독님? 그러면은 이제 류선박오 재배치 PD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 기자님께서 선동열 감독이 던지는 걸 봤으면 1등으로 꼽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못 봤거든요. 본 세대여서 저는 방유오선으로 가겠습니다. 박유오선. 네, 일단 선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 그러네. 사실 저는 플레이를 못 봤지만 기록만 봐도 이 분은 약간 KBO라는 규격 외의 선수라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점.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점과 나머지 세 선수는 어쨌든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고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제가 봐서 그 임팩트로 선동열 감독님이 제일 뒤에 놨고 어쨌든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선구자라는 점 때문에 전 제일 먼저 놨습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약간 지금 NBA처럼 그냥 그들만의 괴물이 뛰는 리그고 우리는 저기 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리그가 MLB였잖아요. 근데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등장하고 거기에서 박찬호 선수는 또 그 괴물들 사이에서 빠른 볼로 볼 빠르기로 승부를 하는 투수였잖아요. 구위형 투수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박찬호 선수를 제일 먼저 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저의 최애 코너가 된 비하인드 픽인데요. 지난주에 역대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짜잔짠. 저희가 이렇게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2명의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류성규 단장님이요. 3번밖에 출연을 안 하셨는데 2번 정답으로 1등의 승률을 기록하게 되셨는데요. 제일 친하시잖아요. 이 목요일 경과가 나오자마자 전화하셨나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정 기자 이번에 또 틀렸다. 네, 자기네 맞췄다. 앞서 이제 첫 번째 것도 비가 안 왔으면 맞췄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시던데 예, 그냥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면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같은 단장 출신이시자 네. 원조 작두시잖아요, 위원님. 네. 승부욕 좀 생기시나요? 맞아요. 이게 자극받는 건 사실이고 제가 이제 일이 끝나면 일을 이렇게 집에 끌고 가지 않는 성격인데 오늘은 집에 가서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항상 그 검은 그림자 담당 PD님이 나오시나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기아가 수입 이렇게 걸어주셨지만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나대지 않겠다. 다음 롯데 기아전에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번 주에는 잠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2주 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승부 예측에 성공했는데요. 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0대3으로 걸까 하다가 키움에서 1, 2 선발이 나올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헤이수스 선수가 나왔을 때 야. 잘할 것 같다 했는데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달 반 만에 나오잖아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우리 박소영 아나운서의 야구 분석력과 그다음에 박차연 PD와의 차이 나는 PD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좀 와닿네요. 인정합니다. 굉장히 좀 세지셨어요. 네. 아, 그리고 회장님 지난주에 이제 역배로 가겠다 선언을 하셨는데 원래 예측대로 갔으면 성공했을 뻔했는데 또 이렇게 네, 됐네요. 사실 제가 이제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방꿀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사이언스 정이라고 또 이름에 별명이 하나 붙었던데 언젠가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에 회장님은 정배로 가실지 역배로 가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주 비하인드 픽 만나보시죠. 이번 주 비하인드 픽입니다. 정민철 의원님은 두산에, 정세영 기자님은 SSG, 차우찬 선수는 LG, 저는 키움에
걸어봤고요. 김민환 PD님 역시 또 수입을 걸어주셨는데 NC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위원님, 작두 타이틀을 유지하시려면 이번 주 승부 예측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 기분만으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도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리아, 유현진, 산체스 이 아마 날짜상 그렇게 되고 저쪽은 곽빈, 브랜든, 알칸타라예요. 근데 왜 제가 두산에 좀 우위를 했냐면 바리아 선수는 당분간은 빌드업을 해야 돼요. 투구수 빌드업을. 그래서 정상 투구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제가 이 분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두산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지표가 사실 두산이 좀 앞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차우찬 선수는 이번 주에 비하인드에 나오시는지 또 어떻게 알고 진짜 운명인지 내일부터 마친 LG와 삼성이 대결을 펼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예측을 해주신 거죠? 일단은 LG에서는 국내 선발 3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투수들도 좋지만 지금 LG 타선이 너무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고 뭐 타선 자체가 사실 지금 맡기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에서. 그래서 초반에 좀 LG가 점수를 내고 또 LG 선발 투수들이 지금 잘 막아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2승 1패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방송을 한 1시간 동안 녹화를 하다 보니까 푸른피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빨간 피라고 얘기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화끈하게 수입을 걸고 항상 화끈하게 이제 예측에 실패하시는 김민환 PD님은 이번에는 NC 수입을 걸어주셨어요. 일단 두 팀 다 선발 로테이션이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대체 선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결국 뭐 어느 팀의 방망이가 세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NC가 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NC 수입 감격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SSG와 기아 이거는 정배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또 역배로 가신 건가요? 이게 선발 로테이션만 봤을 때 일단 SS가 좀 더 앞서 있어요. 앤더슨 선수가 지금 이제 정상적인 투구가 가능하고 오원석 선수가 반등을 했고 기아는 로테이션이 아직 나오진 않는데 양윤종 선수가 한 번 정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선발 로테이션 상으로는 SS가 좀 유리하다고 봐서 정배로 가는데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SSG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기아하고 만났을 때는 부담이 없대요. 항상 이길 수 있다. 이게 올해도 4승 2패로 우위거든요. SSG 선수들이 기아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2승 1패 SSG의 위닝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키움 롯데 시리즈를 배당을 받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예측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제 키움은 3, 4, 5 선발, 롯데도 이제 대체 선발이 나오는 시리즈인데 두 팀 분위기를 봤을 때도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 타선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키움에 건 거는 저는 송성문 선수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키움에는 주장을 맡으면 금방 또 효과가 약간 나오는. 아니 부진하다는 또 하나의 그런 약간 법칙 같은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송성문 선수가 이 징크스를 깨고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걸기 때문에 키움에 2 한번 걸어봤습니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 픽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차우찬 선수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야구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비하인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위원님 덕분에 오늘 좀 편하게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저는 기회가담이 아니라 녹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빨리 작성해서 계속 우리 이런 인재를 가끔 보면 안 되죠. 전 자주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이런 제의가 와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매주. 그럼요. 좋다, 이게 좋다. 녹화가 다 됐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아니, 형님 배정이 많으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경무에 시달리고 계셔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 PD님은 어떠세요? 저는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네. 단독으로. 팀이에요, 정말 기사를 쓰면 지금. 단독. 예. 네, 차우찬 선수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우찬이도 들어오고. 진짜요? 무슨 멘트를 시키셔가지고. 저 좀 전문가 같은가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같이
한번 하면 좋겠죠. 어떤 걸요? 아니,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세요? 시작되는 바로 지금